네, 동시효과 구간 보겠습니다. 8시 53분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6분여 남겨두고 있고요. 오늘은 출발을 준비하는 마음이 가볍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실 겁니다. 간밤 미국 주식시가 오랜만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오름세를 나타내서 더 그렇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상승물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시죠. 코스피는 전고래를 대비로는 0.6% 정도 상승하면서 2510.48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상승으로 돌려놨고요. 오늘 장에 2500선 회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락의 고리를 끊어내고 오늘 장에서 이런 반등 움직임이 이어가면서 5일 이동평균선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2500선을 넘어서면은 라운드 넘버도 확보를 하게 되지만 5일 이동평균선도 회복하게 되는데요. 오늘 장 이 정도 수준으로 2510선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급하게 빠진 만큼 코스닥 반등 움직임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코스닥이 2% 넘게 포인트로만 20포인트 바짝 되돌림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강한 탄력 예상되고 있습니다. 1.32%, 11포인트 정도의 되돌림 보여주면서 861.86포인트 정도 860선 단번에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까지 이거래일 연속된 강한 상승. 코스닥은 어제 한 번만에 5일 이동평균선이 바로 회복이 됐죠. 오늘장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요. 21선과는 아직은 좀 거리가 있습니다. 현재 기준 21선은 875포인트에 놓여 있는데 오늘 860선 초반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동시효과 구간 상승 출발, 상승에 동참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은 상태 예상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 먼저 좀 점검해 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적으로 상승불 들어와 있습니다. 하락 종목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만 파란불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오름세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보시면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쪽으로 호가가 상당히 좀 강하네요. 어제 포스코 그룹주들 대체적으로 실적 발표 나왔었고요. 실적은 예상한 수치대로 나왔는데 그것 이상의 컨퍼런스 콜에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다뤄지면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오늘 장 3.36% 오름세 보여주면서 40만 원권 회복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스코홀딩스 오늘 장에서도 목표가 상향 조정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는 목표 주가가 거의 50만 원 선 근방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40만 원 회복하면서 포스코홀딩스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포스코퓨처엠 같은 경우도 3% 정도 오름세로 35만 원권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포스코 그룹주들 톱10 가운데서 가장 좀 눈에 띄는 흐름 예상되고 있고 그 밖에 삼성전자도 1%대, SK하이닉스 요즘 들어서 반등 탄력이 좋죠. 하이닉스는 오늘까지 오르면 3거래일 연속된 상승인데요. 9만 원 회복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1.8% 오르면서 9만 400원으로 호가 잡히고 있는데요. 이 정도 선에서 출발하며 이 두 종목 탄력 괜찮고 2차전지 쪽에 어제 LG에너지솔루션도 흐름 좋았죠. 오늘 장 연속성 예상되면서 59만 원 선 60만 원권 탈환 시도 들어갑니다. 그 밖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지만 유난히 포스코 그룹주들 쪽으로 시선이 좀 쏠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단기 시장에 대한 역할을 해줬던 현대기아차는 상대적으로 시선을 좀 뺏기는데요. 현대차는 20만 원 선 넘어서고 나서 속도 조절 들어가고 기아 같은 경우도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상대 탄력은 비교적 약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재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가장 탄력적인 흐름으로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 4% 정도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는데 뉴스 나왔네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6,400억 원 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나와서요. 7시 50분에 공시 나왔고 그 이후에 나온 뉴스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 라이센스 아웃 소식에 4% 거의 5% 가까운 상승권으로 출발을 앞두고 있다는 점. 대웅도 오르네요. 2.6% 정도 플러스권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 가운데서는 워낙에 이쪽 에코프로 그룹주들 쪽으로 많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좋습니다. 어제도 이 종목이 20%에 육박하는 급등이었는데요. 오늘 장 9% 정도 추가 상승 대비 예고되고 있습니다.
77만 3천 원의 호가 잡히고 있고요. 이 종목 참고로 직전 저점은 82만 원이었습니다. 3거래일 연속된 상승에 거래도 대단하게 실리고 있는 상황. 에코프로 오늘장 기분 좋은 출발 예상되고요. 에코프로 BM도 4%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오늘도 이 두 종목이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톱10 내 종목 이렇다 할 종목이 없습니다. 두 종목의 활약이 단연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음 특징적인 종목군들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출발 앞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연 돋보이는 키워드는 로봇입니다. 로봇 뉴스가 많았죠. 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로봇의 도보 이용과 관련된 개정안이 통과가 되기도 했고요. 또 LG전자 쪽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이 로봇 사업을 낙점하기도 했었고 로봇 관련된 뉴스가 끊이지 않는 상황 속에 T-로보틱스 20% 정도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로봇 내에서도 대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은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에 한때는 휴림 로봇 뭐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올해 연초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단기에는 T-로보틱스가 현대차 물류 쪽에 좀 MOU를 체결을 했다, 협력을 한다라는 뉴스에 T-로보틱스 탄력 좋았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도 20% 급등 출발하면서 로봇주 가운데서 가장 강한 탄력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로보티즈가 한 7% 정도의 상승권으로 잡히고 있고요. 로봇주들 한 5% 안팎의 상승권 예상되는 종목이 더 많습니다. 유진 로봇도 한 5% 정도의 플러스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4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월봉 완성됩니다. 과연 4월은 여러분들의 기억에 어떻게 남을 것인가?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데 호재성 요인이 많은 만큼 오늘 화이팅 하시면서 또 기분 좋게 4월장 마감해 보시죠. 오늘은 또 여러 가지 실적 발표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주들은 대체로 좀 넘어갔고요. 오늘은 건설주들 실적 좀 나옵니다. DL, ELC를 비롯한 건설주들 좀 있고 호텔신라 실적이 나오게 돼서요. 1분기에 어떻게 또 사업을 펼쳐나왔는지 성적표 확인하시면서 또 주가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2차전지 후발주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견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금감원에서 증권사 사장단 긴급 소집회의 오늘도 있을 예정이니까 여기서 어떤 얘기 오가는지 그 보도 나오는 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뉴스 가운데서 우리 증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조수영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4월의 마지막이자 이번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죠. 하지만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양시장 어제여서 빨간불 켜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현재 0.64% 상승하면서 2,511포인트 선 웃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5일선 회복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어제여서 강한 반등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약 1.04% 상승하면서 859포인트 선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860선까지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후반부까지 강한 지수 탄력 지켜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로 외국인과 개인의 매수세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스피 출발 상황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 우위 포지션을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 우위인 가운데 개인만이 현재까지 매수하고 있고요. 장 후반부까지 이런 수급의 변동 상황까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업종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비금속 광물 그리고 철강금속 섹터가 모두 1% 이상의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역시 0.9% 강세 보이면서 오늘도 반도체, 2차전지 관련 섹터 쪽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뒤로 서비스업종 역시 0.8%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업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의료정밀 섹터입니다. 1.4% 가까이 가장 크게 빠지고 있고요. 그 뒤로 운수장비 섹터, 전기가스 섹터, 또 음식료품 업종 순으로도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 그래도 대체로 빨간불을 켠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까지 연속적인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SK하이닉스가 2.1% 가장 크게 시세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역시 1.3% 상승 출발하면서 65,400원 구간 지켜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G에너지솔루션 어제장에서 시세가 좋았지만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3%가량 약보합권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그 밖에 LG화학은 상승하는 반면에 또 삼성 SDI는 소폭의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0.2%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0.2% 비슷한 상승률로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일제히 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0.7% 가까이 하락하면서 20만 원 선 등락하고 있고요. 기아 역시 0.6% 가까이 빠지면서 86,000원 구간대에서 조정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오늘도 인터넷 플랫폼주들 쪽으로 좀 강세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2% 가까이 강세 나오고 있고요. 또 카카오가 1.7%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냈기 때문에 오늘 인터넷 플랫폼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같이 주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체로 상승 우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단연 오늘도 관심을 좀 받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BM이 2.7% 가까이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 7%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장 강했던 LNF는 약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0.3% 가까이 소폭 하락세고요. 27만 5,500원 구간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2% 가까이 약보합권 출발하는 반면 HLB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강보합권 출발하고 있고요.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게임주 쪽으로도 오늘은 0.7%대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약간은 좀 아쉽게도 미증시 오른 것만큼은 안 오르죠. 다소 좀 어제 우리 증시가 먼저 좀 축포를 터뜨려서 그런지 제한적인 상승 탄력 0.5% 안팎의 상승권 출발됩니다. 상승 종목이 더 많기는 합니다. 1,40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이 800개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상승 키워드 몇 가지 보시면은요. 오늘 게임주 좋습니다. 위메이드하고 데브시스터즈 이쪽으로 뉴스 있는데 게임주 좋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좋기는 한데 약간은 조금 윗꼬리가 달리거나 이런 종목이 하나둘씩 나타납니다. 로봇은 뉴스 워낙에 많았고 또 시간을 거래해서 움직임이 강했었는데 기대하셨던 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로봇주들이 한 5% 안팎의 제한된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AI 메타버스 이쪽으로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중 갈등, 이 한미 정상회담 나오고 나서 공동 선언문에 대해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엄수해라 이러면서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항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히토류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 특징주 보겠습니다. 조선캐터 어떤 쪽부터 볼까요? 네, 어제 장 후반부부터 좀 기사를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은 로봇주부터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 보도를 통행할 수 있게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지능형 로봇 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LG전자가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발표했는데요. 로봇 배송 사업 같은 신사업을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이렇게 배송과 순찰 같은 서비스 시장 로봇이 더욱더 활성화될 거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관련 주가들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대 강세를 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T로보틱스, 로보티즈 같은 종목군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선 T로보틱스가 현재까지 10% 이상 가장 강하게 시세를 내고 있고요. 그 뒤로 유일로보틱스, 로보스타 같은 작은 종목군들로도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 후반부까지는 로봇주들 같이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 반응이 나오고는 있는데 음봉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현주 전문가님.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반등의 상승 탄력이 좀 떨어져서 좀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뉴스가 나왔는데 내일부터 한 3일 정도 연휴잖아요. 그렇죠. 증권시장 쉬니까 좀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굳이 이제 미국 시장하고 이제 보면은
아마존이 시간에서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폭 약세를 기록한 것도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뭐 복합적으로 몇 가지가 뭐 영향이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 반등 탄력도 조금 예상보다는 못 미치고 있고 2차 전지나 로봇 관련주들도 너무 갭으로 상승한 나머지 차익 실현 매물도 조금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제 4월 말 월봉 완성하는 시기인데 코스피 월봉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 네. 일단 21선에서 지금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번 달은 뭐 양봉은 나오는데 저는 만약에 오늘 2차 전지 주식이나 로봇 관련주들 매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뭐 보합이나 마이너스권 들어오면 한번 사볼까? 아니면은 굳이 뭐 지금 쫓아붙을 필요는 저는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요? 홀딩.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언제 샀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네. 짧게 사신 분들은 오전에 아주 강했을 때 조금 파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아니면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조금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사시는 게 아니라 장중에 조정을 활용해서만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로봇 관련된 부분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또 급등하고 있는 쪽 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 가운데서도 전체적이지는 않고요. 선별적입니다. 그 가운데서 위메이드가 현재 13%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트 크로우라고 이 신작이 나왔는데요. 이 서비스 첫날 80억 원을 상회하는 일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오딘이 흥행을 했었는데 그때 오딘이 초반에 보여줬던 것과 거의 비견할 수준이다라고 이 매체 보도에서는 다루고 있는데요. 현재는 13% 급등하고 있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이렇게 위메이드 그룹주들 좋습니다. 그리고 데브 시즈터즈 같은 경우도 뉴스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쿠키런 킹덤 사전 예약에 돌입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임주들은 사실 판호 뉴스 나오기 전에는 다소 좀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는데 오늘 개별 뉴스를 안고 오름세 나타내는 종목군들이 꽤 있는데 게임주들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게임주들은 역시 신작 출시 일정을 조금 체크를 자기 이제 본인들이 투자하시려면 검색을 하셔가지고 일정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 게임주들 뭐 한 2%, 뭐 1% 뭐 이렇게 오르는데 대부분은 지금 위메이드만 뭐 신작 출시 그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뭐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이후서부터는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올해 이제 1분기나 2분기까지는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자. 대신 이제 신작 모멘텀이나 중국 판호 관련 어떤 뉴스가 있을 때는 움직일 것이다. 역시 신작 관련 모멘텀이 있는 기업에만 올해는 좀 게임주 투자를 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AI 이 메타버스 이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히 아직까지 뉴스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선익 시스템이 일단은 좋고요. 선익 시스템 10%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넥스트도 3%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이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4%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MP 보겠습니다. MP 5%대. 전체적으로 오늘 메타버스 쪽이 좋습니다. AI 쪽도 보겠습니다. 마음 AI가 어제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이 종목이 장중에 어제장 기준으로 10% 올랐다가 7% 빠졌다가 결국에는 하락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오늘 다시금 또 플러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셀바스 AI도 한 1%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AI 이쪽도 근래 이번 주 들어서 좀 들썩들썩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오늘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을 움직이는 거는 역시 미국 증시 메타 플랫폼이 뭐 강세가 상당하기 때문에 한 13% 올랐잖아요. 네. 뭐 연동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AI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음 AI가 뭐 단연 주도주인데, 아직까지는 뭐 어제 음봉이 나왔더라도 5일선 살아있으니까 괜찮고, 저는 AI 관련주들 서서히 관심 가지는 것도 괜찮다. 마음 AI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뭐 솔트럭스라든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이런 기업들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조금 한번 관심권을 둬보고 조금씩 모아 나가는 전략도 좀 이제는 뭐 어느 정도 빠진 만큼 빠진 것 같아요. 좀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리바운딩 과정 나오면은
모아놨다가 다시 파는 전략. 대신 셀바스 AI는 유증 때문에 조금 이제 부정적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좀 강한 반등을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2차전지가 어떤 활약을 해줄까? 어제 선반영이 됐나요?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탄력이 나오는데 줄고 있습니다. 한 4% 정도의 제한된 상승 탄력이고 77만 7천 원 장중에 터치하고 지금 윗골이 달린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시장 앞에서 거래대금 1위는 맞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흡수하고 있는 에코프로인데 쭉쭉 뻗어나가기보다는 지금 한 4%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에코프로 BM은 1%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마이너스가 더 많습니다. LNF는 2% 정도 밀리고요. 상신 EDP, 삼성 SDI, 그리고 PNT, SK 아이테크놀로지 이쪽으로 마이너스권을 보여주고 있어서 2차 전지 연속성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좀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수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승이 좀 더 강하게 나왔으면은 시장 분위기도 좀 2차 전지 쪽에 따라붙으려는 투자자들 움직임도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지는 못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역시 지금 우리나라 지수도 아직까지 한 차례 정도는 더 하단을 더 테스트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은 오늘 굳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할 때 에코프로 관련주들 굳이 안 따라 사도 된다. 아까 로봇 관련주랑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나오면은 한번 사볼까. 에코프로는 오늘 상승세로 끝날 거는 같은데 에코프로 BM은 상승세를 유지 못할 수도 개인적으로는 있다고는 보고 있고요. 대신 장중에 마이너스 나오면은 일단은 단기적인 지지선은 이제 구축을 했으니까 조금 빠지면 한 번씩 조금 물량 모아나가는 전략. 대신 2차 전지 주식들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겠다. 중장기 투자자들을 싸게 산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하겠지만 신규 접근은 조금 치고 빠지기 전략이 좋아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전지는 방망이를 짧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엔터 섹터가 계속 강합니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인가 봅니다. 실적으로 좀 해주는 섹터가 좀 더 탄탄하게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9만 원 선 터치, 장중에 9만 1,500원까지 오르면서 다시금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주봉도 월봉도 예쁘게 오름세를 만들어가고 있죠. SM도 2.5% 정도의 오름세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YG 엔터테인먼트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이제 데뷔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월 12일에 앨범 나온다고 하는데요. 공개가 됩니다. 이를 앞두고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YG 엔터테인먼트 1.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하이브 좋습니다. 하이브 4% 정도 상승세, 하이브도 신고가입니다. 엔터는 쭉쭉 잘 나가네요. 네, 보니까 그런데요. 엔터주들은 특별히 지금 악재가 나올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아티스트들도 각 기획사마다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으니까 계속 좀 홀딩 해보시고, 대신 이제 어느 정도 5일선 꺾인다 그러면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보자. 아직까지는 홀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가운데서는 오늘 조선 좋습니다. 조선 쪽. 대우조선해양이 4% 오름세고요. 삼성중공업도 4% 정도 됩니다. 현대미포조선 3%대,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이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또 이 HD 현대중공업은 이 시간 추천 주기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3%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08,90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좋네요. 네, 조선주는 이제 실적들을 발표하고 있죠.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지금 발표했는데 삼성중공업이 예상대로 컨센보다는 조금 더 잘 나왔어요. 몇십억 정도.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현대미포조선은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안 좋을 거라는 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LNG선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나 이제 요즘에는 또 유행이 안 좋은 실적 발표하더라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조선주들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지금 일단은 합병 승인이 났고 일단 조건부기는 하지만은 일단 당분간은 조금 조선주의 움직임도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계속적으로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관련주들 완성 조선사 업체들 이런 쪽도 괜찮고 아니면 피팅 기자재 업체들
태광이나 성광밴드, 한국카본 이런 종목들도 계속해서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까지 긍정적인 시각 유지합니다. 그리고 단기 좀 이슈 있었던 SG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에 물량 출혈로 인해서 단기 급락했던 종목군들이 오늘 바닥을 다지려는 움직임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삼천리죠. 삼천리가 지금 6% 정도의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은 4월 17일부터 계속해서 밀렸습니다. 오늘 10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일단 하한가는 어제 멈춤 상태가 됐고요. 하한가에 도달하는 부분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 오늘 장에서는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천리 반등 그리고 다울투자증권이 반등 탄력이 좋더라고요. 이 종목은 한 5% 정도의 반등, 지금 6% 정도까지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가스 보겠습니다. 서울가스도 일단 상승분은 들어와 있는데 반등 탄력은 500원 반등이니까요. 뭐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성광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연속된 하한가였거든요. 오늘 장에서도 20%가량의 급락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관련주들 내에도 뚜렷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투자 전략을 질문드리긴 좀 그렇고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상황이야 뭐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가 나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한 차례 좀 더 출렁거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하한가 풀렸다고 해서 이거 따라서 하면 안 되고요. 조금 이제 더 추세를 돌리기만 아주 한참 오래 걸릴 것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적하고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 서울가스는 지금 제가 이제 월봉을 한번 봤어요. 월봉을 쭉 보니까 과거에 횡보하던 가격대보다도 지금 그래도 2배 올라 있다. 그럼 굳이 접근할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절대 가격만 보고 한번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도 같고 일단은 저는 추세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그냥 관망이죠. 이런 주식들 관심 있어도 일단 관망입니다. 예, 그냥 지켜만 보자 얘기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또 오늘 오르는 종목군들 쭉 체크를 했는데 반도체는 전혀 레이더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0.9%, SK하이닉스가 한 0.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 유진테크라든지 PSK 이쪽으로도 1% 미만의 상승이어서 시장 대비로 눈에 띄는 시세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시종이 좀 안 걸린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가 다시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어제 그런데 나스닥이 한 2.5% 정도 올랐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0.6% 정도밖에 못 올랐어요. 또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도 같고 물론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강세를 유지를 했는데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이면 지수가 한 차례 더 이제 크게 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수에 그렇게 본다면은 바닥 확인 과정이 한 차례 정도는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가지고 반도체 주식들 저점에서 모아가는 거는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는 있지만은 굳이 플러스일 때 사야 되느냐 그런 거는 이샤전지 주식과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좀 가상 기반의 플랫폼 사업하거나 아니면 메타버스, 엔터 이런 콘텐츠들 이쪽이 시장 대비로 강한 움직임입니다. 반면 미국 증시 메타의 급등 때문인지 네이버 카카오 보겠습니다. 이 두 종목이 현재 톱10 가운데서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톱10에서는 조금은 밀려 내려와 있기는 한데 2% 안팎의 상승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2차전지나 포스코 그룹주들 동시효과 구간에서 강한 움직임을 예상을 하셨겠지만 본장 시작하니까 오히려 약해진 경우가 많고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 이 네카오 쪽으로는 상승세를 만들어가면서 양봉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플랫폼주들도 많이 좀 밀렸습니다. 오늘의 상승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플랫폼주들 지금 카카오와 네이버 하나하나 좀 보면은요. 그래도 그냥 여전히 박스권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박스권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추가로 큰 폭의 하락보다는 박스권이 조금 일정 기간 유지가 되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가격으로 본다면은 가격이나 기업 내용으로 본다면은
네이버가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는 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하고 액면 분할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뭐 절대적인 가격은 그렇게 싸 보이지는 않는데, 앞으로 카카오가 뭐 좀 더 괜찮아지려면 실적이 우선적으로 담보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은 역시 네이버가 조금 더 좋은데, 저는 두 회사가 같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뭐 어느 쪽에 특별히 뭐 우위를 얘기를 하기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스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KG그룹주들 넘어가겠습니다. 옛 쌍용차죠. KG모빌리티 상장 유지 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거래 재개 첫날입니다. 이 종목은 급등을 합니다. 21% 정도 급등하는데 그룹주들은 다 큰 폭의 하락 움직임입니다. KG케미칼이 7%대 하락하고 있고요. KGETS는 12%대 급락세입니다. KG스틸도 6%, 7% 정도 약세권이고, 그나마 결제계열사,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 이쪽은 한 3% 안팎으로 밀리는데, 일단 KG모빌리티를 제외한 나머지 KG그룹주들이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에디슨모터스 인수 추진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일단 KG 모빌리티 거래 재개된 거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KG그룹이 자금 규모가 얼마만큼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자동차 관련 회사인 에디슨모터스를 인수한다, 그런 얘기는 저도 이제 뉴스를 봤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부정적이겠죠. 일단 자금이 또 집행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부정적으로 봐야 되고, 이런 어떤 KG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결제 관련 업체, 모빌리언스나 KG이니시스나 이런 쪽은 자체적인 회사의 내용은 저는 괜찮다고는 보고는 있는데, 전체적인 그룹에 대한 우려가 아직까지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제 에디슨모터스 인수 안 하겠다는 그런 뉴스라도 좀 나와야지 주가가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재료 있는 부분만 좀 간략하게만 짚어보겠습니다. 동시호가 때 말씀드렸던 대웅제약 라이센스 아웃 소식 나왔는데요. 오늘 5% 정도의 상승 움직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초가를 뚫고 뻗어나가는 시세까지는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대웅 같은 경우는 2%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앱클론이 이 6월에 아스코에서 카티 치료제 임상 일상 최종 결과를 발표할 거다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제 AACR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6월달 아스코를 준비하는 몇몇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눈에 띄네요. 랩클론 한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안구질환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옵투스 제약을 비롯해서 오늘도 연속성이 확인되는 이런 종목군이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개별 뉴스에 따라서 좀 반응이 나오네요. 네, 맞아요.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서부터는 제약바이오 다 같이 이제 움직이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좀 이슈 있는 것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앱클론이라든가 대웅제약이라든가 그런 주식들 뉴스 잘 체크해서 좀 봐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어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올해 나쁘지가 않다. 개인적으로는 같이 안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체크하셔가지고 저점 매수는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 제약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굳이 이게 한미약품 같은 경우 지금 오늘 플러스 나와 있는데 21선은 이게 저는 결국에는 지금 지지되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 21선 아래서 조금 밀리면 한번 사보자.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당뇨병 치료제를 갖다가 다이어트 약으로 쓰는 일부 이제 부유층 미국인들이 있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그게 몇백만 원 하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미약품이 이런 쪽 그 약품 수입하지 않느냐, 연관이 돼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그런 쪽도 한번 주목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장 마무리하면서 이제 4월, 5월로 넘어가야 될 텐데 투자자분들께 어떤 투자 조언 해주실까요? 네, 오늘 일단 기술적 반등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이제 분할 매수 구간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와서는 또 쫓아 사는 건 아닙니다. 한 차례 정도는 더 바닥 테스트, 한두 차례 정도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오늘 주말 리스크도 있으니까 굳이 가지고 있는 거는 저는 파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저점에서 산 거는. 그런데 이제 신규로 매수할 분들은, 또 다시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조금 이제 다시 한번 내려오니까, 그때도 다시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 밀려봤자 2,300, 2,400
2,340, 뭐 그 정도 2,450. 일단 마지노선을 거기로 세워놓고 좀 대응을 해보자. 저점 매수는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율 보겠습니다. 1340원 선 아직도 멀지 않은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요? NH선물의 김승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출발 상황에 영향을 미친 부분들 알려주시죠. 네, 우선 금일 환율은 전일 대비 1.0원 오른 1339원에 출발했습니다. NDF 기준으로는 1337.5원에 마감하면서 전일 대비 1.9원 상승했습니다. 달러화는 GDP 성장률 둔화 및 고물가가 관찰되면서 상승 마감했고요. 유로화는 미 국채금리 급등의 하락 후 위험선호 회복 심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자 횡보세를 보였습니다. 엔화는 미일 금리차가 재차 벌어지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유입되자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대외적 환경을 바탕으로 금일 전망을 해보자면 금일 달러원은 위험선호 심리 회복과 월말 내고 물량에 따라 인플레이션 부담에 의한 상승을 상쇄하며 제한적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율을 1340원대까지 높인 주범은 은행 시스템 우려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입니다. 이에 도이치방크 및 기술주 실적 개선에 따라 투심이 긍정적으로 전환된 점은 그동안의 상승 쏠림을 되돌리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증시 외인 순매수 및 원화 이탈 진정 등이 관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것 역시 환율 하락 재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투심의 전환은 비단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이머징 국가들의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위안화가 강세 흐름을 보여 6.9 위안 초반 수준까지 하락 시도를 진행할 경우 국내 환율을 추가 하락 압력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일이 4월의 마지막 영업일인 만큼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이 고점 매도 형식으로 대거 출회할 경우 하락 압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 지수 강세와 인플레이션에 따른 긴축 장기화 가능성은 하락 압력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1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왔을 뿐 아니라 금일 3월 PCE 물가 지수도 발표 예정이기에 시장 내 긴축 경계감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GDP가 아직 양적 성장을 보임과 동시에 고용이 견고하다는 점도 이러한 기조를 강화하는 주 재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측면의 베팅을 지속하고 있는 일부 포지션과 시각 역시 저가 매수 형식으로 금일 환율 하락 압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일 환율 레인지는 1331원에서 1344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의 밴드 상단 1345원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시각은 유지하고 계시죠?
사실 이 레인지 자체는 데일리 레인지입니다. 이게 그쵸, 장기적 그쵸, 뷰가 오늘은. 아니고 네. 이제 그날그날의 레인지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의 레인지는 45원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였고 오늘의 레인지는 44원까지 상승 여력을 열어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상승의 상단, 지금 밴드 상단을 좀 뚫어내가지고요.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까지 열어놔야 될까요? 저는 2분기 전망, 작년 연말 전망에서도 그랬고 2분기 전망과 5월 전망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는 바는 1350원까지 상승 압력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열어놓고 대응을 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때 1350원 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시각 유지하시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수출업체 내고 물량은 아래로 그리고 또 이 경기에 대한 우려는 위쪽으로 자극하는 요인 서로 상쇄하면서 어느 정도의 밴드가 형성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1340원 선 위아래로 약간씩 좀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장도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지금까지 NH선물의 김성혁 연구원이었습니다.